안녕하세요. 이곳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아줌마입니다. 제 지금 나이는 29살이고요.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 22살의 어린 나이에 25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22살 아주 한참 꽃다운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하였죠. 참고로 결혼한 계기가 혼전 임신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며 제 인생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남아 선호사상이 너무나 강하십니다. 여자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죠. 9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외박은 물론이고요. 밥상을 차려도 5가지가 넘는 음식에 술은 금하고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도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도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게 딸아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아기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기대하셨죠. 아들 낳는 보약, 아들 낳는 분 속옷에 아들 낳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러 온갖 점집에 수도 없이 이끌려 다녔습니다. 정말 속옷까지 못 입겠어서 어머님께 속옷은 안 입으면 안 되냐고 말했다가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걸 또 시아버님께 말씀하셔서 저 그날 정말 눈칫밥 먹고 체하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낳고 3일도 안 지났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했습니다. 조리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무슨 조리원이냐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저희 딸내미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애가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꼬집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정말 서운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딸아이한테 정말 미안해서. 남편도 적잖이 실망했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아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실망을 해서 딸아이한테 다정하게 안 대해줄 수 있느냐. 돌아오는 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호통이었죠. 제가 남편을 잡아먹으려 든다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배란기에 맞춰서 노력도 수없이 가지고 피곤해도 새벽에 하면 아들 낳는다는 시어머님 말에 한 달에 몇 번씩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감시하셨습니다. 치욕스럽더라고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 복이 딸 하나뿐인 것 같다고. 그 후로 시어머님 반응, 시아버님 반응, 그리고 남편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본체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인사를 해도 밥을 차려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30만원 제 손에 쥐어주며 친정에 다녀오라고, 안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딸아이랑 쉬다 오라고, 집안이 정말 냉랭하니 좀 쉬다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정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다녀오고 나서 나도 몸이랑 마음 추스르고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더 잘할게, 중간에서 눈치 보였을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하며 한참을 울고 딸아이와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장장 2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아들 못 낳았을 망정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신임을 얻으리라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멍해지고 또 눈물이 나네요. 멍청하게. 진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과 과일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님 저에게 한 번도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 없습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새아가라고 불러주신 적 없고요. 저에게 늘상 땡땡 엄마야, 땡땡 어미야, 화가 나실 땐 잡녀나 그렇게 아가야 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보는 척도 안 하고 하하호호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여보내고 저 정말 이때까지 당한 서름 따발총처럼 쏴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노력 안 했냐고, 나도 할 만큼 했고 치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나보고 왜 그러냐며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 두기 싫어서 이혼하랍니다.
남편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내보내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저와 시어머니 보고 있고 시아버님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저 남편한테 가서 왜 쳐다만 보고 있냐? 왜 바람 폈어? 내가 아들 못 나온 게 그렇게 서운하냐? 그래도 우리 딸 있잖아. 민자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어. 내가 못한 게 뭐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딸아이 울면서 나오고 시어머니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니 그러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든 밥을 말아먹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손녀 앞에서 저한테 2년 전은 욕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시고 남편도 할 말 없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정말 눈물이 씻었더군요.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보다 아들을 원한다는군요. 저 29 먹어서 이제 늦었다고 애 갖고 싶어도 못 가질 거라고 하네요. 29이 뭐가 늙었냐고 내가 더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저 이혼당하는 거 알면 저희 친정어머니 쓰러진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시어머님께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매몰차게 나가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이 흐르고 저 울다 지쳐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에 왔습니다. 저희 엄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저 대답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저 복수할 겁니다. 고소도 할 거고요. 하지만 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이 일 모두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진짜 딸아이 보면 이제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구나 하고 정말 눈물만 나고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는 우리 아이 보니까 더 서름이 복받칩니다. 일어서야죠. 저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도와주세요. 정말 진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복수하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추가. 모든 댓글과 격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피눈물이 나네요. 제게 따뜻한 충고하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나쁜 생각마저 했는데 댓글 보고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제가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죽으려고 했던 하찮은 나쁜 생각마저도 싹 사라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쓰고 난 후에 10분도 채 안 됐는데 저희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마 엄마께 제 얘기를 들은 거겠죠? 멍하니 언니도 안 쳐다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냥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대요. 뺨 한 대 맞고 언니한테 욕 듣고 정신을 차렸죠. 제가 멍청한 년이랍니다. 그렇게 당하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이렇게 돌아왔다고 꼴 좋다고 하면서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뒤 형부도 오시고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2시쯤 가족들 앞에서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저희 형부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 전화번호는 모르니까 받을지도 모른다는 언니의 말에 전화를 해놓고 언니가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게 돌려놓고 녹음할 준비도 다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의, 아니 그 남자의 여보세요 그 소리에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더군요. 이 악물고 참고 저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 진심이지? 나 이혼 안 해. 내가 아들 못 낳는 거 내 죄야? 내가 아들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았어? 못 낳는 거잖아. 대신 예쁜 딸을 낳았잖아. 근데 바람 피면서까지 아들을 가지고 싶었어? 날 버리면서까지? 라고 쏘아대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다면서 끊었고 엉엉 우는데 정말 5분도 채 안 돼서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언니가 녹음 버튼을 눌렀고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지는 건 욕이었습니다. 잡년에 우리 집 들어와서 부정만 탔다고, 너 때문에 굳이라도 벌려서 부정 탄 거 떼어내야 할 판이라고, 굿하게 돈 내놓고 아무것도 못 주니까 몸만 나가라고 쏘아 붙이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보같이. 몸이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손도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정말 그때 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저 고개 끄덕이며 우리 딸 자는 방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통화하기 전에 언니가 통화할 때 자연스럽게 남편이 바람핀 얘기 꺼내라고 하더군요. 저 시어머님께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 정말 7년 동안 결혼 생활 헛수로 한 적이 없고 아들 낳으려고 남이 입던 속옷까지 입어가면서 점집도 수없이 다니고 보약이란 보약은 다 챙겨 먹고 딸 낳고 실망하시는 어머님께 죄송해서 새벽마다 어머님께서 방 앞에서 감시하는 것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수치심 드는 거 다 내려놓고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바람피는 거 감싸주네요? 이렇게 해서 아들 가지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데도 중간마다 어머님께서 말 다 자르시고 욕하셨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한 말이 대충 저렇게 했고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 욕하시는 거 다 듣고 전화 끊고 한바탕 또 울고 정신 차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 내일 변호사 알아보러 갑니다. 언니 친구가 법에 대해 좀 아신다길래 내일부터 알아볼 겁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하루가 흘러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딸내미도 무슨 상황인 줄 아나봐요. 다행히도 저희 딸도 시댁은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엄마랑 아빠는 만날 수 없어. 엄마가 아빠랑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딸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아빠랑 살래? 아니면 엄마랑 살래? 우리 딸이 살고 싶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 하니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싫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항상 저희의 딸이 울면 엄하게 매드시고 제가 잠시 마트를 갈 때라든지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때 넌 내 손녀 아니야 라든지 방에 들어가 보기도 싫다 라든지 항상 쓴소리만 하셨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마 시댁도 저희 딸 반기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쁘게 당당하게 저희 딸 키울 겁니다. 답글님들 말처럼 위자료도 집도 재산도 분할 소송을 걸어서 꼭 받아올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참 세상이란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글을 쓸까 말까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마음 따뜻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돼서 잘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후기.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날씨도 더워지고 재판이 끝나고 바로 후기를 써드린다 하고 미루다가 이 시간이 되었어야 후기를 올리네요. 실은 막상 올리려고 하니 선뜻 글이 써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댓글 힘이 돼주시는 댓글들이 많지만 또 저에게 상처가 되는 댓글도 많이 있더군요.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버려놓은 글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댓글의 해명이 아닌 해명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는 집은 남자가 해가고 양육비를 원한다는 댓글. 집 반 정확하게 제가 해갔고요. 혼수도 제가 다 해갔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쓸 돈이 훨씬 많았고요. 남편 취직시켜준 직장도 저희 이모께서 손 써서 들어간 직장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댓글이시던데 이 남자와 결혼을 했던 이유. 몰랐습니다. 정말 이런 남자라면 결혼하지 않았겠죠. 저를 위해주고 아프면 걱정해주고 그냥 다 좋았습니다. 그때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던 거죠. 그땐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가면에 속아서 결혼했던 거죠. 어쩌면 제가 멍청했던 건지도 모르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집안 말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장가가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글을 마지막으로 쓴 다음날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러 갔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마음도 정리할 겸 혼자 공원에 앉아서 바람도 쐬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괜히 흔들릴 것만 같고 이런 감정에서는 고소고 뭐고 또 다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아 감정을 추스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난장판이더군요. 저희 엄마께서 화초를 좋아해서 화분을 많이 키우는데 그 화분이 다 깨져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경찰도 와 있고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 아저씨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금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와서 저희 엄마께 주먹을 휘두르셨다고 하더군요. 앞집에서 큰 소리가 나서 신고를 했다고. 순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7년 같이 못 맞대고 살았던 사람인데 미운정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역나 싶더군요.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아등바등 애썼던 바보같은 제 모습도 순간 스쳐 지나가고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일단 달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일단 남편분이랑 시어머님 서해 가서 조서 좀 받고 있다고 좋게 끝낼 거죠 하고 당연하게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고 경찰 아저씨 일단 보내고 엄마 상태를 봤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군요. 나 하나 때문에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는구나. 엄마뿐 아니라 언니도 형부도 모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흔들리려고 했던 내가 멍청한 인간이구나 하고 이 약물과 엄마 모시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허리는 문제가 없는데 어깨에 작은 탈골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를 끊고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쓴 경위서를 보니 과간이더군요. 그냥 저희 엄마께서 혼자 엎어지고 화분도 저희 엄마가 혼자 깬 거라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자기 둘을 협박했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 엄마 혼자 화분을 못 드십니다. 언니나 형부가 가끔 올 때 도와줘서 모래 관리도 하고 위치도 옮기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가 던졌다고 경위서를 씁니까?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상대하지 말자 하고 맘먹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저도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나 사과나 받으려고 시작한 짓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곧 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릴 테니까요. 엄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건넸는데 말로는 괜찮다 괜찮아 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며칠 뒤 또 찾아왔더군요. 그날만큼은 달랐죠. 화도 내보고 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해볼까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 싶어 그냥 그렇게 숨었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개무시라고 할까요? 그렇게 재판 날짜까지 조용했습니다. 소송 준비도 다 마치고 고소장도 접수하고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시간 흘려보내고 행복한 일만 생각하며 그렇게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 당일 그냥 마음이 담담하더군요. 사람이 한순간에 정말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을 아무런 감정 없이 처리하고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정말 바뀌어버렸나 싶네요. 저는 저와 저희 언니 그리고 변호사분과 함께 법정에 섰고요. 남편 쪽은 남편 시어머니가 변호사 이렇게 섰네요. 남편 쪽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미 증거가 충분했고 결국 잘못하고 시인했지만 벌은 피해갈 수 없고 이미 늦었다는 거. 우리 딸 친권도 저한테 왔고요. 전 남편은 부모 행사할 권리가 이제 아예 없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 바람핀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혼도 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나 보더군요. 또 벌금 정도 생각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감옥에 갔다네요. 하늘이 벌을 내린 걸까요? 제가 보낸 시간만큼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저에게 아픔을 줬는지 안에서 느꼈으면 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진짜 제가 느꼈던 아픔 반만이라도 느꼈으면 싶네요. 아, 그리고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남편과 만났던 그 여자 술집 여자였네요. 그 여자분 빚 갚아준 남편한테 고마워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그랬나봐요. 남편이 감옥 가고 둘이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러던지 말던지 더 이상 제 소관은 아니고요. 그 여자가 술집 여자라는 걸 알고 시어머니 다시 저한테 전화와서 매달리고 구질구질하게 굴더군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니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더군요. 무릎 꿇자마자 사과 잘 받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맛본 그 집에 제가 다시 들어가겠어요? 생각보다 멍청하시네요 라고 쏘아 부었더니 저보고 독한 년 본성 드러낸다면서 개거품 무는 거 형부가 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고요. 이제 자유라는 것에 대해 그것만으로도 전 진짜 만족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홀가분하고 희망이 보이기까지 하네요.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겠고 지금 제 나이가 너무 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젠 저의 행복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저는 제 행복을 찾고 제 인생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 글을 응원해주신 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댓글 와 진짜 욕 나오네요. 저 남잔데 그 남편 진짜 멱살 잡고 싶습니다. 글쓴이 이제 행복만 하세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